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카드 혜택가가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얘를 한번 크림에 쳐볼게요. 아, 총 토탈 혜택가가 12만 원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모델 번호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치면 같은 제품이 나오고. 네, 사이즈별로 가격을 보면은 아까 12만원이었는데 어떤 사이즈는 17만, 18만원까지 올라가 있고 요것도 보면은 한 대략 요런 제품을 팔면은 수수료 이런 거 빼면은 3만원 정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정사장입니다. 톰 사장님이 정사장 채널에 꿀팁을 풀어주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2부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톰 사장님 1부에 엄청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보시고 오셨으면 그거부터 보고 오세요. 이어지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조회수 만 갑니다. 저도 좋죠. 네, 저희 정사장 채널이 빈약하다 보니까 조회수 만도 힘든데 만 갑니다. 만 안 가면은 제가 뭘 걸까요? 뭐를 손모가지라도.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꿀팁이 나올 겁니다. 1부에서 크림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리셀이라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봤어요. 초보자가 실제로 리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디서 물건을 떼다가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업자 등록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하긴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딱 해놓고, 그냥 살짝 광고인데 사업자 등록하려면은 저기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하시면은 청년인 경우에 종소세가 100% 면제됩니다. 저 그거 받고 있습니다. 아, 받고 있어요? 네. 비청년인 경우에는 50% 면제가 되는데요.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마산 사업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수도권이니까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또 서울 사시는 분들,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사업장을 내버리면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비상주 오피스를 하셔야 되는데, 광고입니다. 가우스 대표님 잘 지내시죠? 예, 한 건 했습니다. 여기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하고 어디서 물건을 떼오는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오픈마켓이 될 수도 있고 공식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멀티샵 공식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백화점, 아울렛, 뭐 로드샵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외는 해외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직접 나가서 바잉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부 다 됩니다. 뭐예요? 오만 잡다한 곳에서 다 떼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괜찮다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초기 시절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매장들이 연결이 되려고 영업을 좀 뛰어다녔어요. 매장 점주분들한테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물건들이 관심이 있는데 할인을 해줘서 몰아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곳이 거래처가 트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격에 사와도 이제 피가 붙어가지고 남길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굳이 부탁을 안 해도 되니까 사와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같은 데에서 이제 카드사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피지사 할인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마진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간혹 가다 보면은 이 행사하는 데가 있어요. 프로모션 할인 행사할 때 이때 할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가져와가지고 또 마진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의 점주들을 일단은 조진다고 하셨는데, 그 매장은 무슨 매장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다들 보고 있는 그런 매장들인 겁니다. 그냥 브랜드 판매하는 매장? 네. 아울렛, 백화점? 길거리 있는 로드샵들, 뭐 직영 대리점 같은 거. 지나가다가 아디다스 보인다, 아디다스 들어가서. 네. 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너무 유명한 브랜드들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게들 입장에서도 매출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업자분들도 반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요거는 영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제 업자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고, 그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이득을 취하겠다 해가지고 이기적으로 가다가는 태자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을 해가지고 조율을 하면서 연결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죠. 그 많은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 처음에 접근하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소비자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를 먼저 타겟을 잡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키가 될 수도 있고,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아식스, 이런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다 아는데 이게 돈이 될까요? 사실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인기가 많으니까
보니까 어차피 할인을 뭐 해주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물량을 땡겨 오면은 할인을 꺾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많아야 되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도 한 번에 한 10개씩 해가지고는 CR도 안 먹혀요, 사실. 기본 단위가 한 100개씩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할인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거래처들도 많이 땡겨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꺾어주지, 적게 땡겨오는 사람들은 많이 안 꺾어주잖아요. 엄청난 할인율을 받고 싶으면은 많이 땡겨오는 게 방법이긴 하죠. 이게 사업이 뭐 물량이 많아야 되는 거고, 사실 물량이 없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깡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초창기 갔을 때도 굳이 이제 그렇게 많이 땡겨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소비자 가격에 떼와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잘 찾아가지고 매장에 가가지고 할인을 받기보다는 그냥 정가 제품이니까 이거를 저한테 좀 몰아주세요. 어쨌든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팔거나 업자한테 팔거나 남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할인을 해서 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거래처가 틀 수가 있고 다른 데에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커가는 거죠. 그래도 하다 보면은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인 거네요. 처음에도 그 오프라인 매장 쪽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마산이 상권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상권을 잘 활용을 하지는 못했어요. 좋지가 않으니까 다른 데까지 나가면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이니까 저는 온라인을 위주로 하기는 했었지만은 오프라인 상권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고 온라인의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만을 잘 뽑아가면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반에는 오프라인 중에서도 로드샵을 제일 추천하시는 거예요? 로드샵이라기보다는 그냥 브랜드 제품 판매하는 데는 다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어차피 영업을 뛰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오프라인 쪽은 처음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방이다 보니까 그럼 온라인을 위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온라인은 어느 쪽에서 그러면 물건을 떼다 파는 거예요? 온라인은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픈마켓에서 떼다 팔 수도 있고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크게 할인 행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또 많이 사와가지고 또 와장창 팔아버릴 때도 있고 이제 해외에서도 떼다 와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러면 해외에서 떼다 파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가 있을 거고 한국에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가 있을 거잖아요. 한국에는 없어요. 해외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국에서는 품절이 된 상품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해외에는 있네? 이거를 관세를 붙이고 물류비를 붙였을 때도 마진이 남는 구조라면은 이제 그런 물건들을 위주로 가져와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온라인에서 찾아보는 걸 해가지고 병행 수입을 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병행 수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제 보면.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감을 하는 게 요새 명품 사업하다 보니까 아랍 조건에서 명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랍에는 다 얼굴에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이슬람 쪽에 칭칭 감고 다니는데 한국에 있는 되게 인기 있는 아이템, 아랍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이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게 재고가 많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한국에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그렇게 병행 수입해서 오는 게 되게 싸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하고 뭐 오프라인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 초보 사장님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걸 진짜 실제로 무슨 상품을 소싱해야 되고 아까 수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수요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우리 PD님이 준비했대요. 다 빨아먹으려고 제가 만만히 준비했거든요. 지금 톰사님 표정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이거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실제로 톰 사장님이 어떻게 상품을 찾으시고 소싱을 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화면으로. 저도 배우겠습니다. 빨아먹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빨아먹는 정 사장입니다. 일단은 가장 제일 초반에 좀 많이 사용했었던 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멀티샵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픈마켓에서 소싱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쓱을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좀 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11번가, G마켓, 롯데온, 롯데홈쇼핑, 현대 H몰 전부 다 소싱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대기업 플랫폼인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카드사 할인 같은 게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진을 좀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런 대형 홈쇼핑 플랫폼이 공식 사이트들이 다 입점이 돼가지고 가품 이슈가 좀 덜어낼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팁을 뿌려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이런 대기업 플랫폼들이 제 기준에서도 조금 고가의 상품들이 많이 나가요. 저가 상품이면은 한 5만 원대부터 20만 원, 30만 원 요때의 객단가가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판매를 해보면 롯데온이나 스기나 이런 플랫폼들은 100만 원 이상짜리도 많이 나가요. 이 사람들이 아마 대기업 플랫폼에 정품이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는 건 다 정품이니까 믿고 사겠다. 그리고 할인도 많이 때려주니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명품 잘 안 사요. 예. 가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쭈쭈에서 안 사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 나이키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오, 이거 나이키 좋아 보이는데요? ssg.com이 들어가 보는데 이거 품절이 되어 있네. 어제까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정하에서 이제 카드사 할인하고 추가적으로 또 5%에서 7%까지 할인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6만 원 후반대까지 꺾어낼 수 있었는데 크림에서 가격을 보면은 지금 크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이제 사이즈마다 다 다른데 9만 원대도 있고 거의 7만 원, 뭐 8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6만 원 꺾어서 가져왔는데 한 수수료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한 만 원까지는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네. 네, 이게 보면은 나이키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상품들도 있어요. 찾아보면은 하나하나 다 눌러서 들어가 봐야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죠. 뭐가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그러면 톰사님 처음에는 그냥 다 하나하나 눌러서 그러면 다 비교해 보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었던 거죠. 계속.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카드 혜택가가 1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얘를 한번 크림에 쳐볼게요. 총 토탈 혜택가가 12만 원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모델 번호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치면 같은 제품이 나오고 네, 사이즈별로 가격을 보면은 아까 12만 원이었는데 어떤 사이즈는 17만, 18만 원까지 올라가 있고 요것도 보면 한 대략 요런 제품을 팔면은 수수료 이런 거 빼면은 3만 원 정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어느 정도 남기는지를 보고 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느 정도 남기는지 기준이 있어요? 저는 기준을 딱 잡는 게 뭐냐면은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마진이 5%든 10%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빨리 팔 수 없을 것 같으면은 마진율을 좀 그것보다는 올려야죠. 바로 팔 수 있다는 기준이 뭐예요? 이제 보면은 약간 거래량을 보는 거죠.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거래 일시가 10월 달이다, 9월 달이면은 한 달 전이니까 네. 얘는 거래량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으니까 내가 빨리 못 팔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11월 뭐 9일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이 팔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사입을 하면은 비교적 빨리 털어낼 수 있겠구나 하니까 마진은 조금 낮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하시면서 알아나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보이다 보니까 오픈마켓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는 언제 팔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얘네들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요거를 비교하면서 이 상품이 하루에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딱 봐도 거의 뭐 매일 팔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와. 근데 최근에는 매일 팔렸는데 지금 보면은 10월 달에는 매일까지는 아니고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팔린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이제 매물을 찍어본 거니까 네. 이제 어떤 상품은 하루 만에 엄청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소싱했었던 그 상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빨리 팔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비교적 빽빽한 편이죠. 우와, 하루에도 11월. 막 몇 개씩 나가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마진이 아까 빨간색 제품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은 빨리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내가 빨리 팔 수 있는 물건, 빨리 못 파는 물건들을 판별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빨리 팔지 못하더라도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물건이겠구나라는 걸 또 판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잘 섞어가면서 해야죠. 브랜드는 제한이 없이 다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결국에는 크림이라는 플랫폼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싱을 할 때 있어서 크림에 지금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기 검색어 보면 유니클로라는 게 또 1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라고 오픈마켓이 각자 잘 나가는 물건들이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크림에 또 잘 나가는 물건들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을 위주로 이제 소싱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유니클로도 있고 슈프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데 된장은 뭐예요? 색깔이 된장이라서 우와, 이 된장 키워드에 이 된장 색깔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된장이 검색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지금 이 된장 색깔이 있는 애들이 잘 팔린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플랫폼에
장점이 뭐냐면은 이 MZ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요즘 패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스토어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도 이게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애들이 뭐를 잘 입고 있는지 그런 참고가 되는 거죠. 여기 크림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게 있으세요? 저는 크림을 소싱할 때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래량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발매가가 36만 9천 원이야 되어 있어요. 발매가라는 게 나이키에서 판매한 가격이죠. 네, 처음에. 소비자 가격이죠. 권장 소비자 가격. 네. 네. 근데 보면은 가격이 지금 10만 원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무너진 거냐면은 한국에서는 이 가격에 안 팔지만은 중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거래량이 많지만은 발매가에 비해서 많이 묻어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잘못 까딱하다가는 중국에 의해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잘 조심을 해야 돼요. 발매가가 지금 36만 9천 원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 한 30% 정도 무너졌어요. 지금 볼 때는. 네네네. 그 톰 사장님이 보기에 몇 퍼센트 정도 무너져야 이 금액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상품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이제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에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마다 다 다르니까. 음. 근데 이제 이거는 하다 보면서 경험에 의해서 그 체킹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가 뭐냐면은 이 물건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이 얼마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다. 어디 매장에서 이까지 가격이 내려갔었다. 그리고 물량이 얼마나 풀렸다라는 이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제품이 10만 원짜리였는데 5만 원까지 내려갔었던 전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 10만 원짜리 제품이 7만 원에 팔아요. 근데 5만 원에 팔았었던 전적이 있다 보니까 좀 아는 업자 입장에서는 7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크림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온라인 쪽이 조금 괜찮고 대기업 플랫폼인 SSG나 뭐 현대홈쇼핑 뭐 이런 쪽을 좀 공략을 해가지고 비교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계속적으로 뭔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구매 대행 시작을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올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타겟팅 소싱이라는 소싱 방법으로 계속 수요를 판단해서 올리는데 가격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많이 올리고 보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명확하게 얼마의 마진이 남는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 쪽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에서 지금 들고 오는 것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위주로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도 하고 있죠, 지금은. 해외는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권장드리기 어려운 편이 뭐냐면은 변수가 있잖아요. 제 시간 안에 못 올 수도 있고 국내야 이제 늦어도 그 주 안에 오지만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배송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상품을 취급하는 물건들 자체가 약간 이슈 상품도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는 없었지만은 해외에 있는 물건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는데 상대방이 먼저 가져오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에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부터 한번 해보시고 이제 아이템에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알게 되고 난 후에 해외 소싱도 한번 해보라 이런 거죠. 일단 처음에는 국내 제품으로 먼저 하고 국내는 뭐 구매하고 이런 거 안 어려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지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초보 사장님들이 이 사입이라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톰 사장님도 지금 카드 한 장으로 거의 시작한 거나 다름없는데 카드 값을 갚아가면서 진행을 했지만 돈이 묶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입을 처음부터 진행을 했는지. 사실 조금 이쪽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신발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응모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당첨이 되어서 이제 물건을 팔아봤는데 이게 돈이 남는 거네, 이게 취미로가 아닌 사업적으로 해도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쪽의 시장에 대해서 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빨리 이게 좀 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적성이 더 맞을 거라 생각도 했고, 대학교 전공을 살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이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빨리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마인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완전 사업가 마인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아, 그거는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입 판매 리스크,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판매 형태 중에서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사입 판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이 온라인 사업을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입 판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매 대행이라든지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가격 경쟁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소싱 실력을 늘리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입 판매는 내가 직접 물건을 사와가지고 물려도 보고 이득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입을 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더 크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입 판매를 물릴 걱정만 하시면은 위탁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 사입 판매에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사입하면 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병행 수입 엄청 하고 있는 거고, 사입하면은 말씀대로 진짜 시장에 있는 가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저도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 사입으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구매 대행으로도 뭐 돈 벌 수 있고 그렇지만 내 맘대로 못 하니까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는 사입까지 갈 거면 통사님이 하고 계시는 사입부터 먼저 진행해보는 것도, 이게 사입인데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사실 직원이 없는 상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업적으로는 시간도 앞으로는 더 많을 거고, 다른 사업을 하기에. 그리고 이 사업도 발전하기에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형태는 수익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파이프라인을 넓히려고 하는 게 결국엔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부동산? 네. 뭐 돈 모은 걸로 부동산 뭐 하는 거예요? 경매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경매라든지 해가지고 일단은 아파트를 먼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죠. 제 1차 목표가 일단은 1주택 하는 게 목표죠. 마산에서? 아니요. 천안 쪽 보고 있거든요. 천안? 네. 왜요? 제 주위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기차 타면은 서울에서 3, 40분이면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올라온 지 한 15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모님이랑 멀어지잖아요.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천안이면 그래도 부모님이 조금 가까운 느낌인데, 서울은 좀 많이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 물리적인 거리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쨌든 컴퓨터로 하는 사업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저처럼 멀리 와가지고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1년에 부모님 얼굴을 얼마나 뵙겠어요, 앞으로. 부모님이 뭐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는 모르지만 1년에 뭐 몇 번이라고 치면은 이제는 저는 100번도 안 남은 거잖아. 그게 좀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상익 채널 초보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실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에 성공했다 봐요.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한마디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일단은 아까 대표님 말대로 성공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도 안 하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고 평범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사업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재능이 그대로 반영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일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이 창업을 정말 하고 싶다면은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에 진짜 정말 이거를 부업이라든지 용돈벌이 수준이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보면은 주위에 퇴사를 하면서 이걸 전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거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통해서 20대라는 키워드, 저자분이라는 것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를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6개월과 한두 시간을 자면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 저는 제 생각에 6개월에 한두 시간 자는 거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마저도 이렇게 하시질 못해요. 정말 3개월 동안이라도 이렇게 내가 미친 듯이 해보고 결과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게 맞고, 뭔가 두각이 드러나는 것 같다 싶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말씀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아닙니다. 우리 톰사장님 만나 뵀는데 마음을 울리는 말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되게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톰사장님 채널이 있죠. 네. 네,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저는 그냥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기 우리 톰사장님 채널 가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8개월 됐다고.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쵸, 그쵸. 네. 8개월이면은 꽤 하셨는데, 그죠? 네, 그래도 꽤 했죠. 내용이 많죠? 네, 내용 영상 많습니다. 크림에 대한 거, 리셀에 대한 것도 많이 풀어주셨나요? 거기에 몰빵을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기 전문가로 하기로 해가지고 네. 아마 유튜브 중에서 저보다 크림 관련해가지고 영상 많이 올리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톰사장님 유튜브로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톰 사장님 채널로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